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에서 수익을 말하다 코너를 맡고 있는 함지한 전문가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까지는 해외 선물과 그다음에 주식을 걸쳐서 여러 가지 코인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좀 알려드렸는데,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뭐 주식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선물 투자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굉장히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는 그런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보다는, 그죠? 펀더멘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매매를 할 때, 뭐 주식이나 선물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저점에서 확실하게, 그리고 고점에서 확실하게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냐면,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그죠?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그리고 내가 언제 다시 반등할 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주워 담을 수 있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100%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느낌만 가져가셔도 굉장히 성공하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을 짧지만 굉장히 좀 집중 있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지수의 바닥은 어디일까? 라는 주제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코스피가 3,000원을 뚫었습니다. 그죠? 코스피가 3,000원을 뚫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일각의 뉴스에서는 지금 이게 단기 고점 아니냐, 그죠? 주가가 더 이상 빠질 거다, 아니면 더 이상 이제 반등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그게 그냥 이제 뜬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어떻게 현재 진행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채권 수익률과 나스닥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닥에서 잡아야 되는 이제 필승 주도주,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주가지수 바닥은 어디일까? 요거를 이제 이번 시간 굉장히 중요한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코스피의 주가지수 차트입니다. 자, 현재 보시면 코스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지금 고점 한 3,200에 3,300포인트까지 많이 올라갔었다라는 내용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코스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계속 연일 뉴스를 장식했었죠. 코스피가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거. 그 지금은 약간 조정 중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게 뭐 크게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고 약간 조정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건 뭐냐면, 자, 이게 현재 시장이 지금 건강한 조정이냐, 그죠? 현재 시장이 건강한 조정을 넘어서 굉장히 많이 앞으로 올라갈 시장이냐, 아니면 조금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2,000대 포인트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자, 대부분의 낙관론자들은 이 지금 현재 코스피가 살짝 지금 떨어진 거는 그냥 조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코스피가 3,700까지 간다라는 리포트도 이제 어젠가 엊그저께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뭐 그런 걸 근거로 가지고 코스피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비관론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간 고점이다, 그래서 충분히 많이 떨어진 다음에 다시 주워 담는 게 현명하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코스피 지수라고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일단 기술적 분석 있죠, 그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 분석을 딱 통해서 봤을 때는 일단 장기 추세선을 먼저 상승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 단기 추세선, 그죠? 단기 추세선을 지금 강하게 지금
아래쪽으로 돌파가 나왔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이 파란 색깔 지지 라인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거다. 그래서 한 2,800대까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떨어질 거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이거 그냥 기술적 분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채권 수익률과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코스피가 현재 고점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인지, 그죠? 아니면 다시 떨어졌다가 어떻게 반등이 나오는지 그거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코스피의 저점은 어떻게 예측할까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제가 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한 저점 예측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평선 매매도 있을 거고, 아니면 RSI 과매도 구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반적인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할 거는 제가 1번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특히 2번에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뭐냐면 펀더멘탈적인 분석을 통한 저점 예측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아셔야 되는데,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 자, 여러분들 채권 금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채권 금리. 여러분들 딱 뉴스에서만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어렵다, 이거 좀 뭔가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 시간에 굉장히 좀 쉽게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조금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채권 금리와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죠? 현재 코스피가 고점인지 아니면 코스피가 현재 지금 큰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코스피가 지금 건강하게 상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명확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도 아니면 선물 매매를 할 때도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 없이, 그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채권 금리는 일반적으로 채권 금리란 일반적으로 이제 뭐가 되면 국채를 여러분 나타내는데, 지금 일단 여러분들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이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일단 여러분들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채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단은 채권이라고 하면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겠죠, 그죠? 채권자 같은 경우는 채권을 산 사람, 그리고 채무자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받은 사람이죠. 자, 이게 뭐냐면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요, 그 발행처가 돈을 채권을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100만 원짜리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걸 팝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걸 100만 원 주고 내가 받았다는 얘기니까 100만 원을 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돈을 여러분들이 땡겨 올 때 그때 채권을 발행한다고 돼 있는데, 자, 그 채권 금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본드 일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채권의 금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어요. 누굴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만약에 이자가 없이 내가 빌려준다고 하면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그죠? 은행 같은 경우도, 그죠?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뭐 고정금리, 변동금리 해가지고 뭐 5% 아니면 7%에서 뭐 이런 금리를 가지고, 그죠?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돈을 빌려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여러분들 뭐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 그리고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채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회사가 발행하거나 국가가 발행을 해서 돈을 빌리면, 그죠? 그거를 이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줄 때는 반드시 금리를 붙여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제 채권은 금리라는 게 반드시 따라 있습니다. 자, 근데 채권은 대부분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그리고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사채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권을 본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국채를 이야기합니다. 국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채권이라고 하면 그냥 국채라고만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채권 금리가 방금 전에 채권의 금리를 이야기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채권 금리와 주가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보통 채권 금리는 주가와 같이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데, 채권 금리가 왜 주가랑 같이 가는 영향이 있냐면, 자, 이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채권은 그죠? 채권은 채권 가격이 있고 채권 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여러분들이 분류를 할 때, 그죠? 가장 안전자산의 최고봉은 뭘까요? 금입니다. 금. 그죠? 금. 자, 여러분들의 금이 가장 안전자산입니다. 그 전 세계에서 통틀어 봤을 때. 근데 금 다음으로 안전자산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미국의 채권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채권. 자,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가 딱 하나 있죠. 바로 미국입니다. 자, 기축통화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US 달러를 얘기합니다. US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국가들의 환율을 다 통칭을 해서 달러로 바꿀 수가 있는, 그게 바로 이제 기준통화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달러를 만들어내는 그런 국가가 바로 이제 미국인데, 미국의 채권이 두 번째로 안전합니다. 거의 금과 비슷한 정도의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자, 채권을 여러분들, 자, 내가 만약에 투자자예요. 내가 만약에 100억 정도로 굴리고 있는 펀드 매니저다, 그죠? 근데 나는 주식에도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전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즉, 위험자산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안전자산에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현재 시장이 굉장히 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억을 굴리고 있는 펀드 매니저라고 한다면 그 돈을 어디에다 맡길까요? 일단 이미 여러분들 갖고 있는 주식을 팔겠죠. 주식을 팔고 그거를 현금으로 놔둘까요? 현금으로 놔두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이라든지 전반적인 다 국가들의 다른 국가들을 보게 되면 다 제로 금리나 아니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죠? 완전히 돈을 지금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서의 그런 유동적인 그런 움직임은 조금 힘들다. 그럼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은 뭘 하냐면 채권을 여러분들 선택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채권은 안전자산이기도 하죠.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금리까지 줘요. 그죠? 여러분들 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있나요, 없나요? 그죠? 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없죠. 그죠? 금은 말 그대로 가격이 올라간 만큼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금리까지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현재 시장이 조금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채권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많이 사겠죠. 채권을 많이 사게 되면, 그죠, 여러분들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죠?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반대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여러분들이 주가랑 비슷하게 가냐면, 자, 주가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죠? 여러분들 채권 금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자, 해당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금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금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어떤 게 받쳐져야 올라갈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그죠? 자, 어제 여러분들 연준 의장 파월이 얘기를 했던 게 이제 2%의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달러를 풀 거다, 그죠?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계속 이제 물가를 조정을 할 거다. 현재 물가가 비싸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 굉장히 좀 크게 하락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즉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는 뭐냐면, 왜 떨어지냐면, 내가 채권 투자자라고 했을 때 그 채권을 팔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 판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식을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주식이라든지 기타 위험자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커플링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근데 반대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대부분 채권을 팔고 더 높은 수익을 위해 투자자들은 주식에 투자한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갔다, 그죠?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겁니다. 지금 이거 제대로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채권 투자자라고 한다면
어떤 나라가 아니면 전반적인 게 지금 시장이 지금 굉장히 상승장이다라고 한다면 돈이 굉장히 많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겠죠. 그럼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조금 더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수익을 보고 팔고 다시 주식을 쓸어 담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 가격을 많이 팔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겠죠.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채권 수익은 올라갈 거고 그 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제 화랑장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처럼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은. 그죠? 근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시장도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주식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 시대에 맞게끔 변화합니다. 그죠? 현재 상황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계속 미래를 예측하면서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을 가지고 응용을 해야지 여러분들 주식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 매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것은 주가가 올라가는 시그널, 일반적인 겁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 자, 현재로서는 어떻게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하게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자, 그런데 채권 금리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과열 상태가 된다. 그죠? 채권 금리가 너무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가면 무슨 압박을 받을까요? 중앙은행이.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죠? 테이퍼링, 그죠? 자산 매입 축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단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죠? 일정 부분 국가가 그죠? 빌려준 돈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같이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 가지 두 가지 이면이 있는데 정말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금리 인상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나 어쩔 수 없이 동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올렸다가 내려버리거나 하게 된다면 굉장히 여러분들 경기에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아마 엄청난 쓰나미가 몰아칠 것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다 뭐 하고 있냐면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다 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없는 돈을 찍어낸다는 얘기예요. 자, 없는 돈을 찍어내는데 여러분들 금리를 저금리로 유지하는 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저금리를 유지하지 않고 금리를 올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러면 그 돈은 그죠? 없는 돈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죠? 여러 가지로 이제 굉장히 좀 큰 문제거리를 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 금리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일정 부분 과열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채권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죠? 채권 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들은 주식에서 돈을 빼고 다시 채권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일까요? 자, 주식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근데 채권은 안전자산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건강한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대부분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 그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일정 부분 조정을 주면서 현재 조정이냐 아니면 더 올라갈 거냐 그걸 판단하는데 자, 만약에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채권 금리도 같이 올라간다 그랬죠? 주식이랑?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난 채권으로 가야겠다 이제. 주식에서 볼장 다 봤다. 그렇기 때문에 난 채권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돈을 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돈을 다 주식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면 주가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채권 금리는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채권 금리가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그래서 채권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증가합니다. 기업들의 이자 비용. 여러분들 주식 회사라고 하는 거 있죠.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그죠? 그런 회사가 여러분들 빚 없이 그냥 정말 안전하게 돈을 사업을 굴리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 빚내서 사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재 주식 같은 경우도 주식을 발행을 하거나 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거나 해서 그죠? 돈을 끌어모으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만약에 안 되게 되면 또 이제 안 좋아지겠죠. 근데 그런 만약에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회사에 대한 뭐가 줄어들게 될까요?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겠죠.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회사의 주가에
대한 전망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리스크를 느끼고 사람들은 주식을 매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채권 금리가 지금 너무나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한 게 현재는 금리가 저금리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계속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금리를 어느 정도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해버리게 되면, 그죠? 뭐 비둘기파도 아니고 매파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여러분들 스탠스를 취해버리게 되면, 그죠?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채권금리 너무 올라가 있다. 그러면 현재 어떤 상황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채권 금리 하락과 주가 지수 과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차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입니다. 나스닥 선물, 나스닥 주가 지수 차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캔들스틱이 뭐가 되냐면 캔들스틱이 나스닥입니다. 그리고 주황 색깔이 뭐가 될까? 주황 색깔이 바로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그죠? 당연히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금에 대한 흐름이 정말 깔끔합니다. 채권에서 주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지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12월, 그러니까 2020년 12월부터 현재 2월까지 한 3개월 정도의 차트를 보여드린 건데 굉장히 건강한 상승을 지금 유지해 왔습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채권 금리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채권 금리가 적정한 선을 유지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주가도 같이 올라가요. 근데 자, 이 고점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주가가 이제 일정 부분 상승폭이 약간 조금 줄어들고 그 채권 금리는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채권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해야 되겠다 해서 주식에서 돈을 빼고 채권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현재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주가 지수가 다시 올라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 금리가 일정 부분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채권에 대한 매력도를 덜 느끼고 사람들이 다시 채권에 돈을 빼 주식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요게 여러분들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계단식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려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어떤 단계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점은 어떻게 예측할까라고 지금 얘기해 놨는데, 자,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이렇게 현재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이 채권 금리와의 연관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감히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건 정말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채권 금리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게 정말 정상적이다. 그죠?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인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펀드라든가 아니면 코스피 선물이라든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건강한 상승이 되겠고요. 자, 근데 두 번째, 자,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데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게 주가 과열권입니다. 자, 방금 전에 주가가 지금 떨어지기 전에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현재가 이제 세 번째 구간입니다. 채권 금리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본격적인 하락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락 시장. 이게 바로 이제 디커플링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 금리가 다시 떨어져 주고 주가가 같이 떨어져 주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 구간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본격적으로 가치가 조금 덜 평가된 회사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할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고 다시 주가가 상승하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 구간이 되겠습니다. 상승 초입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같이 또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바로 이제 또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이클을 통해서 현재 주식을 물론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매매를 언제쯤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건 1단계의 본격적인 상승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 2021년 그죠? 2021년 10월 달. 자, 보시게 되면 2020년 10월 지금 주가가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채권 금리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건강한 상승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주가도 올라가고 채권 금리도 일정 부분 올라가면서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 주식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수를 할 시기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여러분들 웬만한 종목은 다 올라가는 그죠? 여기저기서 주식 좋다, 주식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구간이 바로 이제 이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런데 여러분들 채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 채권 금리가 이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건 뭐냐면 자,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건 왜일까요, 여러분들?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데 주가가 올라가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채권 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그죠?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데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것은 현재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그죠? 채권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그랬죠, 제가 아까, 그죠? 근데 채권 가격이 올라가려면 채권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 채권을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돈을 주식에서 빼기 시작을 해서 채권 쪽으로 옮기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주가 지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조금 비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때 여러분들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그죠? 아예 전량 매도보다는 시장의 상황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실현하면서 이제 나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입니다. 3단계가 바로 이제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그죠? 국채 금리, 아까 말씀드렸던 국채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주가 지수까지 같이 떨어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어떻게 됐죠? 아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데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데 주가가 올라갔다. 이 말은 뭐냐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는데 주가는 같이 올라가면 이게 거품입니다. 근데 조만간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까지 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구간이 바로 이제 본격적인 하락세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나스닥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크게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런 데는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다 손실 납니다. 하지만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런 데서 고점에서 이제 매도를 잡으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선물을 강의하는 사람도 맞지만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선물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게 여기 이런 이유에 있는 겁니다. 이런 큰 기회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3단계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주가지수가 같이 떨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다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3단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채권금리 하락, 그 다음에 주가 상승. 자, 요건데, 아까 지금 채권금리가 떨어졌고, 그죠?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세요. 바닥에서 채권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채권금리가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방금 전까지는 채권금리랑 주가랑 같이 떨어졌죠? 근데 이제는 바닥에서 채권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이제 일정 부분 다시 재상승이 나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근데 이런 폭락장은 잘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은 여러분들 당연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너무 높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희망, 그 다음에 부실채권 매입 등 비둘기파적인 발언 혹은 양적 완화 발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로 채권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리가 너무 높다. 현재 경기 부양책에 대한 희망이 있다. 경기를 계속 부양을 할 거다. 돈을 계속 찍어낼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채권금리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채권금리를 일정 부분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낮추려면 여러분들 그 돈이 다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그 나라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도 만약에 폭락장이 와도 주워 담아야 될 종목이 뭐냐라고 본다면 그거를 이제 한번 좀 볼 건데, 자 여러분들 이번 지금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깔끔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 같아서.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요. 주가랑 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건강한 상승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시면 되고, 두 번째는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데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 자,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채권을 많이 사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떨어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채권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돈을 빼거나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는 현금을 채권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이제 주가가 이제 과열권이다, 과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데 아까 떨어졌다 그랬죠? 근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요. 근데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하락 시작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던 그겁니다. 채권 금리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하락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고 주가가 하락한다. 그죠? 채권 금리가 저점에서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이 나온다면 그 구간은 바로 이제 주가 과매도 구간입니다. 채권 금리가 저점에서 왜 올라갈까요? 왜 올라갈까? 그죠?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다시 올라가겠다. 그죠? 어느 정도 채권을 팔게 되는 겁니다. 채권을 팔게 되면은 반대로 가니까 당연히 채권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고 주가가 상승을 한다. 그래서 건강한 상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과연 코스피도 현재 시장에서 거품일까라고 제가 지금 질문을 좀 던져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서울경제TV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지금 과연 코스피도 거품일까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새벽 3시에 얘기했던 게, 현재 지금 일단은 금리가 너무나 지금 낮게 형성이 돼 있다. 그죠? 낮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더 낮게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조금 올라가는 게 보였는데, 그게 일정 부분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코스피는 일정 부분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이주열 총재죠. 근데 그분이 만약에 이제 조만간 이제 미팅이 좀 잡혀 있는데 저금리 발언을 이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금리 발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저금리 발언을 해준다면, 그죠? 채권은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금 이 주황 색깔이 우리나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10년 국채 수익률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국의 채권 금리처럼 똑같이 올라가 있는데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총재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겁니다. 현재 금리가 너무나 높게 형성이 돼 있다. 그죠? 너무나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 얘기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너무나 저금리 발언을 하면 또 안 돼요. 너무나 저금리. 너무 금리가 너무 높다. 그죠? 너무나 저금리를 발언을 하게 되면 원화 가치가 폭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폭락이 나오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중심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리스폰스 오브 마켓이라고 해서 시장의 반응입니다.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폭락작이 온다면 주워 담아야 될 회사를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건전성이 높은 회사가 이제 여러분들 폭락작이 온다고 해도 무조건 주워 담아야 됩니다. 일단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가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부채 비율이 낮다는 얘기는 그죠?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주가가 떨어져도 주가 방어가 잘 돼요. 그런 것들. 그래서 주가 방어가 안 돼도 여러분들 저점에서 주가 담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무 건전성이 낮은 회사는 위기 때 급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기 때. 그래서 왜냐하면 시비사채라든가 그런 것들을 발행을 하면서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땡긴 거예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도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의 기대감이 높은 회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셔야 된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영업이익이 일정 부분 어떻게 된다? 영업이익에 대한 감소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좋은 그런 회사를 중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업이익이 좋은데 주가가 좀 저평가된 회사가 바로 이제 퍼가 낮은 회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폭락성이 온다고 한다면 주워 담아야 될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현재 하락이 나와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까지 좀 올라갈지 한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하고 이번 시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보시게 되면요,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지금 13만 6천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코스피와의 추종 관계를 먼저 보기 위해서 코스피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근데 코스피랑 굉장히 좀 유사하게 움직이는 그림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여러분들 대형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면 그죠? SK 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가고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은 자 보세요. SK 하이닉스, 그죠? SK 하이닉스가 현재 지금 일정 부분 올라가고 있고, 그죠? 코스피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한번 잡아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전 상승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일봉으로 한번 제가 월봉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저항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돌파하기 전에 그 상승분만큼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파동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성되었던 파동이 대략 25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근데 현재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는 파동을 저점에서 한번 계산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99%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50% 정도까지는 더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략 한 50% 정도까지는 좀 장기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만 7천 원 정도까지 저는 이제 목표가를 좀 드리는데, 일단 이거는 최장기 목표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피가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좀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 확실하게 잡힌다고 한다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만 6천 원인데 굉장히 아직까지 좀 많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SK 하이닉스가 그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월봉입니다. 여러분들 월봉이 이제 긴 거예요. 그죠? 긴 타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여러분들 돌파를 해서 굉장히 좀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돌파가 나오게 돼서 고점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일단 1차 목표가는 15만 원 얘기합니다. 15만 원.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대략 한 17만 원 정도. 그다음에 3차 목표가가 20만 원 정도.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현재 코스피가 아직까지는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방어가 잘 되고 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코스피랑 한번 연동을 시켜보자면, 자, 코스피는 일정 부분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다. 코스피는, 자, 요거를 한번 일봉선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선 보게 되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떨어지고 있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런 회사들은 어떤 거냐면, 자, 일정 부분 코스피의 영향이 있겠지만 코스피의 영향보다는 약간 일정 부분 독자적으로 좀 상승의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코스피가 현재 고점인지 아닌지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단은 채권 금리를 보셔야 됩니다. 자, 건강한 상승이 바로 이제 채권 금리와 그다음에 주가가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근데 일정 부분 올라가다가 그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 금리가 막 올라갔다가 일정 부분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져요.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 이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채권을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을 사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올라가다가 다시 채권 금리가 또 올라가기 시작해요. 채권이 올라가는데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한 시그널일 수가 있습니다. 단기 고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까지 같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그죠? 마지막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일정 부분 저점에서 어떻게 돼요? 채권 금리가 또 어떻게 된다? 채권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서 금리가 너무 낮구나. 올릴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권을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간 만큼 팔았기 때문에 수익을 일정 부분 보고 나온 다음에 그 돈을 다시 주식에다가 대부분 돈이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그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가 다시 떨어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이 바로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 상승 구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 금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이번 시간 여러분들 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채권 금리에 대해서. 자, 채권 금리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난해할 수 있지만 현재 전반적인 시장에서 이 경제 뉴스를 봤을 때 앞으로 조금 더 한층 더 눈에 띄일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 금리에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현재 이렇게 떨어지고 있구나 혹은 올라가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서 현재 주가가 건강한 상승인지 아니면 조금 더 과열된 그런 시장인지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저점에서 여러분들 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좀 많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대장주입니다. 바로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코스피와 한번 연동을 시켜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가장 잘 방어가 되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건데 일단은 코스피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코스피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떨어졌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가를 나름 고점에서 잘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장기적인 추세에서 여러분들이 좀 차트를 본다고 한다면 일단 월봉 가지고 한번 제가 좀 보도록 할게요. 월봉 가지고 좀 볼 건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월봉의 캔들이 약간 지금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긴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좀 떨어질 가능성은 없진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가 약간 조금 일정 부분 조정을 좀 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그죠? 코스피가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조정을 준 다음에 추가 상승을 보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현재 형성되어 있는 이 저항선을 뚫고 다시 한번 강하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삼각수렴 형태의 패턴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잠잠한 상태예요. 근데 코스피가 같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많이 돈이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10만 전자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머지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봐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셀트리온도 한번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주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코스피랑 같이 비슷하게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주가가 방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일정 부분 상승세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살짝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만, 여기서 저가에서 좀 반등이 나오려고 한다면 이걸 보셔야 돼요. 코스피가 일정 부분 조정을 좀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만들고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으로 뭔가 이탈이 나오는 그런 뭔가 좀 유망한 전도 유망한 뭔가 좀 시장을 개발했다든지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보여야 됩니다. 제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 셀트리온이 전년 굉장히 좀 큰 실적을 냈다고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근데 그 실적이 여러분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미 시장에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적이 무조건 올라가니까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 이건 아니고요.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많이 그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파동을 통해서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하락이 나오겠지만, 자, 코스피가 다시 한번 일정 부분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간다, 재차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이 하단, 이 상단의 36만 7천 원 정도가 저항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좀 다시 상승으로 뚫어준다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채권 금리와 그다음에 주가 지수에 대한 상관관계 그것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에 셀트리온, SK 하이닉스까지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이 회사가 어떻게 우리가 흘러갈 건지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여러분들 채권 금리를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경제 상식이 조금 눈에 띄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시간은 조금 더 좋은 양질의 강의를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